혈압약을 준비할 정도로 그 굉장히 정도요? 센 사연입니다. 네.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요? 자, 제 남편은 저한테도 자상하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도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나이 같다 나이 같다. 아, 힘들어. 너무 싫어. 저 싫어. 첫 줄 읽었는데 이 사연 이미 끝났죠. 혈압 올라. 외간 여자들에겐 선을 그어야 하는데 너무 자상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깻잎 논쟁, 새우 논쟁 얘기할 때도 당연히 깻잎을 떼줘야 하고 새우를 까줘야 한다면서 그게 왜 논쟁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 말은 안 듣는데 차호쌤이 얘기해주면 고칠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저기, 커플티를 또 입고. 그러게. 남편분께서 모든 여성분에게 좀 자상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신랑이 인상도 좋고 맞아요. 서글서글하고 되게 너무 좋으세요. 좋아요. 네, 서글서글하고 나름 말도 잘하고 조금 술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이 색깔이 좀 변했는데 근데 이제 20대부터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절하게? 스킨십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건 친절이 아닌데? 방금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술이 문제예요. 술이. 맨정신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깍듯해요. 근데 이제 일단 술만 먹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막 스킨십하고 손잡고. 막 스킨십하고 손잡고. 이거는 선생님 이거 지금 가정법원으로 가야지 지금. 이거 TVN으로 올 내용이 아닌데. 밸런스 게임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상하고 여자한테 아주 로맨틱하게 바뀌는 남편. 운전대만 잡으면은 욕을 미친 듯이. 재밌다! 재밌다! 이 프로 재밌다! 아주 거칠게 하는 남편. 운전이 아무래도. 야, 이거 어렵다. 안 고를란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자기의 그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니까 동창회를 나가는 거예요. 동창회를. 동창회. 네네. 한간에는 이제 남자들이 산악회, 동창회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창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몰래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몰래요? 야.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법원?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랑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없거든요. 우연히 사진첩을 봤더니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2대2로. 짚라인을 탄 거예요. 데이트 아니야? 짚라인? 짚라인을 탄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데 동창이랑 이렇게 둘씩 갔다는 게 야, 이게 뭐. 야 저거는 바람인데? 그럼 저 거수 한 번만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이성 동창들과 2대2로 짚라인 타러 가도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한 명도 없어. 자, 안 된다! 안돼 안돼.
아니 근데 모든 여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아니, 약간 오해예요. 그렇진 않고요. 좀 20대 만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와이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합석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도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이 된 거 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인지하시는 정도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놀러는 가되 여자랑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분께서 동창회 나가서 다른 남성분들과 짚라인을 타면서 할 때 손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잡으면서 얘기한다. 똑같은 행동을 아내분께서 하셔도 다 이해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안 하고 가도 됩니까? 저는 그렇고요. 와이프는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고. 네. 아니 일단 저는 빠따를 5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빠따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빠따 한 5대 정도. 저는 되게 다른 식으로 생각이 몇 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남편분께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엄청 중요한 요소다. 만약에 남편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식으로의 좀 삶을 산다면 절대 걸어놨겠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사실은 짚라인 안 타고 번호 걸어놓은 새끼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주변 분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벌써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막 그런 불편한 이슈들이 생긴 건 아니죠. 맞죠? 봐봐요. 거기 여성들이 느낀다니까요. 이 남자가 이거 할 때 이거 지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이거 허그했는데 이게 인사인 건지 이 새끼가 음흉하게 나 스킨십 하려는 건지 여자분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결핍을 느꼈거나 예전에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혼자 있었어요. 이제 원래 고향이 성남인데 학교를 서울로 다녀서 겨울에 되면 집에서 제가 등을 켜야 돼요. 해가 일찍 지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항상 혼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년 시절까지 그걸 좀 많이 느껴서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때 외롭다는 걸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 세대가 40년대생들 분들이라 살갑게 얘기할 그런 세대는 아니었었어요. 소외받은 아이들 세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엄마가 저를 늦게 낳고 그리고는 엄마가 저를 낳아서 모유 수유를 그때는 했잖아요. 막 분유가 좋지 않아서. 근데 엄마가 그때 이제 폐렴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 친구 또래 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한테 젖동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정서적 외로움, 허기, 그 엄마의 부재에 대한 어떤 계속 결핍.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엄청 활발하게 다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막 특이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아이고 왔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엄마 나 너무 배고파 그러면 아이고 배고프지.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리액션. 근데 블랙홀처럼 내가 뭘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 사라져 버려. 그럼 난 이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계속 여러 명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 이 스산함이 쑥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남자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스킨십의 이면일 거예요. 내가 너와 연결됐다는 느낌. 나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아버님께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한테는 스킨십을 좀 자주 하는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뭐라고 안 하죠. 더 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두 분 얘기하면서 전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아내하고 막 스킨십하고 이러는 거는 그 몸싸움 할 때밖에 없거든요. 철이가 아니 근데 형님께서 농사짓고 뭐 낚시하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남녀 해가지고 여성들도 같이 가고 뭐 그러면은 저 개인한테 질문하라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조금 줄이시는 게.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계속 참을 수 있는 그 라인이 결국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저기 형수님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하시죠. 현정아 얼추 30년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해.